대회 내내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프랑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페인에게 0대2로 완패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피파 랭킹 3위 전승 행진, 세계 최강의 공격진, 모든 조건이 프랑스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았던 이번 4강전이었는데요.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 4강전 프랑스 대 스페인의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프랑스가 왜 이 경기에서 손도 못 쓰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두 팀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피파 랭킹 3위, 이번 대회에서 세네갈의 3대1, 이라크의 3대0, 노르웨이의 4대1, 스웨덴의 3대0, 파라과이의 1대0, 모로코의 2대0, 단 한 경기도 지지 않고 완벽한 전승 행진으로 4강까지 올라온 팀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면면만 놓고 보면 남은 4팀 중 가장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지난 월드컵에서도 아르헨티나와 결승에서 역대급 명승부를 펼친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던 팀이니까요. 스페인은 피파 랭킹 2위, 유럽 지역 예선을 무패로 통과하며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혀온 팀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이번 대회에서 카보베르데와 무승부를 거뒀고 벨기에, 포르투갈,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단 한 골 차 신승에 그치는 등 공격진 득점력 부재 문제로 내내 답답한 경기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전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최근 경기력 면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온 프랑스의 유세를 점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 경기 라인업을 보면 프랑스는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 마이클 올리세 등 각 리그에서 최정상급 활약을 펼쳐온 세계 최강의 공격진을 그대로 가동했고 스페인 역시 라민 야말, 로드리, 다니 올모, 마르크, 페드로 포로 등 이번 대회 4강 진출을 이끈 주축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번 빅매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프랑스의 공격진 퀄리티가 스페인을 압도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반대로 프랑스는 중원 장악력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는 팀이었습니다. 볼을 점유하고 지배하는 방식에 특화된 스페인은 바로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전반전 볼 점유율에서 스페인이 56대 44로 앞서며 중원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슈팅 숫자 면에서도 스페인이 더 많은 시도를 기록했죠. 결국 볼 배급 자체가 줄어든 음바페, 올리세, 덴벨레는 경기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 기억나시죠? 음바페가 역습 상황에서 스페인 수비 라인을 뚫으려 드리블을 시도했지만 스페인 수비진에 완전히 에워싸여 볼을 빼앗기던 장면 말입니다. 이날 음바페는 제 표현대로라면 완전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존재는 있었지만 경기에서 아무런 공포감도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프랑스도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음바페, 올리세, 덴벨레, 바르콜라 모두 폭발적인 스피드를 지닌 선수들인 만큼 볼을 빼앗는 순간 빠른 역습으로 스페인을 위협하는 장면들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초반 왼쪽 측면 공간이 열리자 바르콜라가 특유의 스피드로 돌파해 크로스를 올렸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15분에는 음바페가 역습 상황에서 스페인 수비 라인을 헤집는 드리블로 찬스를 만들려 했지만 스페인 수비진에 둘러싸여 볼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주도권은 내줬고 역습도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물론 스페인도 이번 대회 내내 볼 점유에 비해 공격진 결정력이 부족했던 팀인 만큼 프랑스를 상대로 명확한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초반단이 올모가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라비오가 이를 막지 못해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허용하는 등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프랑스 수비 라인에 위협을 가하는 장면들을 여러 차례 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반 19분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수비수 리카디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을 걷어내려는 순간 갑자기 침투한 라민 야말을 확인하지 못한 디뉴가 야말에게 황당한 로우킥 파울을 범했고 즉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토트넘의 한 선수가 리즈전에서 오버헤드킥을 시도하다 PK를 내줬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었는데요. 리카디오가 볼을 빠르게 처리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겠지만 굳이 한번 트래핑을 하면서 야말에게 시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안 줘도 될 PK, 완전한 실수에서 나온 너무나 뼈아픈 실점이었습니다. 전담 키커 미켈 웨르사발이 이 PK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스페인이 선제골을 터뜨렸고 우세한 경기 흐름 위에 리드까지 잡는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게는 악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반 30분 주전 센터백 윌리엄 살리바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변수까지 발생했습니다. 실점의 부상까지. 이건 마치 작은 균열 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프랑스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전반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스페인은 오히려 더욱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프랑스를 몰아붙였습니다. 전방 압박이란 상대 진영 깊숙이 올라가 상대가 볼을 빌드업하는 단계에서 조기에 차단하는 전술인데, 이미 실점과 부상으로 흔들리고 있던 프랑스 수비 라인은 스페인의 이 압박에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3분에는 알렉스 바에나가 프랑스 골키퍼 마냥에게까지 압박을 가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고, 48분에는 스페인이 전방 압박으로 프랑스의 볼을 위험 지역에서 빼앗은 뒤 야말이 찬스를 만들었으며 파비안 루이스의 마무리 슈팅이 골대를 스치듯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이미 경기가 사실상 결정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도 방역을 시도했습니다. 전반 막판 바르콜라의 슈팅이 크게 빗나갔고, 41분 음바페의 침투 슈팅은 골키퍼 우나이 시몬에게 막혔으며 덴벨레의 슈팅도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보려 했지만 번번이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전반을 0대1로 마쳤습니다. 하프타임에 디샹 감독은 마누 코네를 투입해 중원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고, 어느 정도 흐름을 되찾는 듯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콜라가 박스 안에서 볼 터치 미스로 적인 찬스를 날리는 등 스페인 골문에 좀처럼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디샹 감독은 2명을 추가로 교체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술 변화를 택했는데, 이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수비 라인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스페인에게 더 많은 공간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고, 58분 다니 올모의 킬패스를 받은 페드로 포로가 완벽한 단독 찬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0대2 두 골차 리드를 내주는 순간 사실상 이번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60분에는 라민 야말이 프랑스 수비진을 완전히 제치고 세 번째 골까지 터뜨렸지만 다행히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면서 스코어는 2대0으로 유지됐습니다. 프랑스는 후반 막판까지 어떻게든 한 골을 만들어보려 했지만 찬스는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경기는 스페인의 2대0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스페인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했고, 프랑스는 대회 내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4강에서 충격적으로 탈락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은 이번 대회에서 카보베르데 같은 약팀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는 등 오히려 강팀을 만났을 때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는 특이한 팀이었습니다. 약팀 상대로 더 답답했던 팀이 프랑스라는 강팀을 만나자 완벽한 경기력을 꺼내들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고 의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핵심 이유는 이렇습니다. 스페인은 처음부터 프랑스의 중원 약점을 정확히 겨냥했고, 중원을 장악함으로써 음바페와 올리세, 덴벨레로 이어지는 세계 최강 공격진에게 볼 자체가 공급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공격수라 해도 볼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날 음바페는 그야말로 안전핀이 뽑힌 채 봉인된 수류탄, 위협적이어야 할 존재가 경기 내내 스페인 수비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거기에 전반 19분 황당한 PK 실점과 살리바의 부상이 겹치면서 프랑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셈이었죠. 여러분은 이번 경기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프랑스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저처럼 전혀 예상 못하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결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과연 결승 무대에서도 이 완벽한 경기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월드컵 결승전 완전 분석과 우승팀 예측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축구 열정 채널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축구 열정이었습니다.